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자, 오늘도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이 보문산 개발에 대한 민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전시가 유성복합 터미널처럼요, 실패한 민간 투자가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대전 경실련과 이 대전시의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진단하는 이제 토론회도 진행을 하셨던데, 이 대전시가 발표한 민자 유치 계획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전시가 2027년까지 3천억 원의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제 보문산 일대 케이블카하고 전망 타워 그리고 워터파크 등 그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일명 그 보물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망 타워를 포함한 케이블카 조성비가 1,500억 원, 그리고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비가 1,500억 원인데 토지 보상부터 이제 조성 운영비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맡길 예정이고, 민간 사업자를 전국의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시민대책위는 보문산만 헤집어 놓고 결국 실패할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1968년에 보문산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점점 그 이용객이 줄어서 2005년에 이제 운행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카 경우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요. 전국에 운영 중인 그 케이블카가 40대가 넘는데, 정말 많습니다. 예, 통영, 여수 등 그 일부 흑자를 내고 있고 대부분은 만성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누가 나설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는 민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지 않은 실패를 겪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 유치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자체장이나 그 학교 또는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선거 때면 흔히 토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 유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선거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기 치적을 남기려는 욕심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토건 사업을 하면 관행처럼 그 리베이트가 따르게 마련이고, 공사 진행과 과정에서 그 각종 이권에 개입해서 측근들에게 소위 그 떡고물 나눠주는 기회로 삼으려는 욕심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선거 공약을 할 때는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다가 막상 그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공약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그 방법을, 쉬운 길을 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민자를 유치하면 치적을 남겨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는 욕심이 있고요. 민자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 유치라는 쉬운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가 최근에 발표한 이 SOC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민자 유치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인데, 보물산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사업, 그렇다면 이 사업은 민자 유치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떤 민간 투자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BTO 방식을 채택하면 민간 기업에게, 그러니까 적자를 보존을 안 해주면 이거 민자 유치 힘들 거고요. BTL 방식을 쓰면은 투자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 부담을 시민들이 온통 다 짊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방식 중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BOT 사업과 BTL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 BOT라는 말이 이제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의 약자인데요. 민간 기업이 시설을 먼저 건설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시설 소유권은 준공되자마자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를 하고요. 보통 운영 기간은 30년 정도를 줍니다. 이 방식은 시민들의 이용료로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은 시설을 건설할 때 채택하는 방식인데요. 민자 고속도로나 그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이 이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했습니다. 예. 반면에 그 BTL 방식은 빌드 트랜스퍼 리스, 그러니까 리스라는 말이 왜 빌려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이제 BOT 방식하고 똑같죠. 네. 근데 정부가 지자체가 그 민간 기업에게 임대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빌려서 쓰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라고 이름이 예.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운영 책임을 지자체가 맡는 거죠. 학교나 도서관처럼 그 문화복지 시설을 지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시민이 내는 그 이용료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들고 이자도 회수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이 없는 경우에 이 방식을 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은 없는데 시민에게 복지 시설을 제공하려고 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보문산 프로젝트의 경우에 BOT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 대전시가 최소 사업 운영비 보전을 얼마 안 해주고 또 민간 기업이 투자 위험을 떠안으라고 하면은 아마 입장료 수입만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무도 투자하겠다고 나서지 않을 거고요. 예. 한편에 그 BLT 방식을 채택하면은 민간 기업이 투자한 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대전시가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로 인한 적자는 오롯이 시민들의 그 혈세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민들 반발이 거셀 겁니다. 네. 그 해외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SOC 민자유치 사업에 쉽게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국내에서 봤거든요. 예. 민자유치라는 게 투자 회사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건 그것이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그 1998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해서 외국인의 투자 자본도 이제 적극 유치하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처럼 외국의 투자 자본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개정해서 MRG 이게 이제 소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신설되고 신용 보증 한도도 확대해 주는 바람에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자 그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제한을 하고 해외 투자자들도 민자 유치 SOC 사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호주의 투자 기업인 그 맥커리라는 회사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은 지난 그 수익형 그러니까 BTO 사업, 그러니까 민간 투자 사업의 세전 경상 수익률이 최소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고금리 시대라고 하지만 국고채나 회사채 수익률에 비해서 BTO 사업 수익률이 뭐 거의 15%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민간 기업들로서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 아주 그러네요. 투자만 매력적인 해놓으면 사업인 1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민간 기업에게 매력적인 사업인데 사실 근데 반대로 그 부담, 리스크는 시민들의 혈세를 메워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민자유치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자 유치 사업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계기가 된 게 서울 9호선 지하철 9호선 기습적인 그 요금 인상이 이제 공고되면서 일어났는데요. 민자 유치 그 사업의 논란은 비단 서울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의 그 도로, 항만, 그 철도, 그 대규모 그 SOC 사업을 비롯해서 수익성에 의존한 크고 작은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난맥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사업의 경우에 수요가 크면 클수록 그 사업 명분 확보가 용이하거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이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잖아요. 네. 이때 이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이제 부풀려지거나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문산 그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이나 엑스포 과학공원, 그 롯데 테마파크 조성 사업, 그리고 갑천도시 고속화도로 민자 사업 모두 사전에 추진된 사업성 그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교수님 그 대전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민자유치 사업 그래도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까? 우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전시장은 선거 때 공약했다고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에 당장 필요하고 급한 사업도 아니고 국비를 받을 정도의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도 아닌데
민자 유치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대전에 생각합니다. 정말 불효불급한 사업인지를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 사업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해서 대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보문산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대전 시민 전체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적으로 건설한 그 케이블카와 워터파크들의 그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BOT 방식이든 BTL 방식이든 민자 유치를 하려면 민간 기업한테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 적자 보전 금액은 온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메꿔야 할 겁니다. 네. 해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문산 관광단지가 대전 시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대전 시민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에게 보장해 주는 만큼 대전 시민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시민 채권을 차라리 발행해서 건설 자금을 조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게 15% 수익을 보장해 주느니 대전 시민에게 연간 15% 이자율로 3천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하고 30년 후에 갚는다면 뭐 너도나도 차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네. 박명원 아나운서님도 15%는 15%면 투자해야죠. 예, 예. 있는 돈 다 끌어서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 시민 100만 명이 30만 원짜리 채권 한 장씩만 사면 되는 3천억 원,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 아무도 안 사겠다고 만약에 하면 이 공사 안 하면 되죠. 그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대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굳이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한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 대전시의 민간자본 유치 계획을 점검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